기억하시고요. 선생님이 하나하나 단어를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확률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실은 저는 뭐 복권 같은 거를 아직 사본 적은 없는데요. 며칠 전에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연금 복권이라는 게 있대요. 연금 복권이라는 게 그 복권을 해가지고 당첨이 되면 뭐 몇 살까지 매달 돈이 나오는 그런 복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 어떻게 그렇게 좋은 게 있어? 라고 하면서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사면 된대요. 사가지고 뭐가 이렇게 당첨이 되면은 뭐 매달 돈이 이렇게 얼마씩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그거는 확률이 얼마나 높으냐? 그랬더니 친구들이 확률이 별로 높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넌 어떻게 수학 선생님이 그런 것도 모르니?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확률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일상생활에서 확률이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확률이 과연 무엇인지. 자, 확률이라는 것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를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선은 여러분 그 초등학교 때 아니면 고등학생들도 요즘은 그런 거 하다가 저한테 많이 걸리죠. 그 동전 이렇게 던져서 앞뒤 맞추는 것. 그런 거 하잖아요. 저한테 많이 혼났는데요. 저희 반 학생들도 많이 잡혀서 내려와요. 어쨌든 동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 뒷면이 나올 확률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동전 3개도 던지고 5개도 던지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행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수학에서의 시행과 우리가 평소 때 사용하는 시행은 좀 다른 얘기죠. 우리 5월 달에 수능 그 예비 시행이라는 것을 치렀어요. 그것은 그냥 한번 해보는 거고요. 우리가 수학에서의 시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같은 조건에서 계속 반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동전 앞뒷면 나올 때 계속 반복해서 던질 수 있죠. 그 동전이 막 여러 번 던졌다고 달아요. 그래서 앞뒷면이 달라집니까? 그런 건 아니다라는 가정에서 계속 똑같이 앞뒷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생기기 때문에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결과는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죠. 여러분이 앞면 나와 이런다고 해서 앞면이 나오는 게 아니죠.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시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동전 던지기 같은 것도 계속 해볼 수 있고요. 자, 선생님이 주사위 던지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주사위를 계속 던지면 1에서부터 6 사이의 눈이 우연히 나오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주사위를 계속 던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시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런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는 뭐가 있습니까? 1, 2, 3, 4, 5, 6이 있겠죠. 주사위는 1에서부터 6 사이에 눈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러면 1에서부터 6 사이에 눈이 나오죠. 그래서 1부터 6까지를 모두 모아놓은 것. 만약에 동전을 던졌습니다. 동전을 던졌을 때는 앞면 아니면 뭐가 나와요? 뒷면이 나오죠. 이렇게 묶어 놓으면 이것도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시행을 했어요. 주사위를 던졌어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짝수가 일어날 사건, 홀수가 일어날 사건, 또는 이가 나올 사건, 이런 것을 시행의 결과라고 해서 우리가 사건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냥 우리가 평소 때 사용하던 것과 같아요. 어떤 시행을 했을 때의 결과를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소수의 눈이 나올 사건이 있겠죠. 소수가 얼마입니까? 2, 3, 5예요. 그래서 2 아니면 3 아니면 5가 나오는 사건,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짝수가 나올 사건도 있겠죠. 뭐라고 해요? 2, 4, 6. 이렇게 해주면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금 집합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요.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건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 아니면 5 아니면 6입니다. 그 6개 중에 하나가 일어나죠. 이때 이 각각의 사건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근원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각의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건을 우리가 근원 사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1, 2, 3, 4, 5, 6 이런 것을 다 뭐라고 해요? 각각의 근원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본 공간 자체를요, 우리가 사건으로 이름을 붙이면
전체 사건이다라고 해서 전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 어떤 시행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를 들면요. 주사위를 던졌어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6 이하의 눈이 나올 사건. 무조건 6 이하의 눈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 그럽니까? 전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전체 말고 그러면 하나도 없는 사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우리가 공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공사건을 빌공자예요. 무슨 말이냐? 사건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7 이상의 눈이 나올 사건. 주사위는 1부터 6까지밖에 없는데 7 이상의 눈이 나올 사건은 없죠. 그래서 공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요. 우리가 집합에서 사용하는 공집합을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사건들을 가지고 뭐 해볼 거냐면 합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곱해보기도 할 거예요. 이런 것을 합사건, 곱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어쨌든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단어들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선 뭔가를 던지는 것, 뭔가를 해보는 것을 시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수학에서의 시행이라는 것은 계속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나타나야지만 시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시행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다 모아놓으면 표본공간, 그것을 사건 이름으로 말하면 전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각각의 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를 다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소수의 눈이 나올 수 있는 사건, 짝수의 눈이 나올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시행을 했을 때의 각각의 아주 작은, 가장 작은 단위들의 사건을 뭐라 그래요? 근원 사건이라고 하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우리가 공사건 해서 공집합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건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이제 합사건, 곱사건, 그리고 다른 몇 가지 사건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시행이라는 거 밑줄 치세요. 뭐 한다? 같은 조건에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반복할 수 있어야 되고, 결과는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입니다. 자,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 전체의 집합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건이라는 것은 시행의 뭐예요? 결과입니다. 당연히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 되겠죠. 그때 근원 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시행에서 일어난 사건 중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사건입니다. 즉 표본 공간의 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근원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 예를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시행의 예는 뭐 주사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표본 공간은 뭐가 됩니까? 1, 2, 3, 4, 5, 6을 모두 모아놓은 것. 사건은요, 뭐 짝수의 눈이 나올 사건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2, 4, 6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맞습니까? 이때 근원 사건이라는 것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기본적인 사건, 기본 사건 1, 2, 3 이런 것들 4, 5, 6 이런 것들을 다 근원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전사건이라는 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뭐 하는 사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즉 표본 공간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6 이하의 눈이 나올 사건과 같은 것을 우리가 전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적어 놓으시면 여러분이 이해가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자, 다음 배운 내용이 뭐였습니까? 공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시행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우리가 공사건이라고 했죠.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사건은 어떻게 표현한다? 공집합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옆에다가 우리 같이 한번 써볼게요. 자, 공사건이라는 것은 뭘로 표현할 수 있다? 공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를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공사건이 나와야 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뭐 7 이상의 눈이 나올 사건, 이상의 눈이 나올 사건을 우리가 공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합해보거나 아니면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건 두 개가 있는데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합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런 것을 우리가 합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표현은 어떻게 하냐? 집합을 합니다. A 합집합 B를 하면 이것이 바로 합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곱사건은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것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곱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곱사건은 곱하기 해줘야 될 것 같죠? 그게 아니고요. 표현은 이렇게 교집합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배반사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반이라는 거는 뭐냐면 등 돌린 거잖아요. 등 돌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즉, 두 개가 뭐다? 교집합한 게 공집합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서로 배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두 사건을 배반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짝수의 눈이 나올 사건. 짝수의 눈이 나올 사건이에요. 얼마입니까? 2, 4, 6이죠. 그 다음 홀수의 눈이 나올 사건. 얼마가 있죠? 1, 3, 5예요. 이 사건을 A라고 하고 이 사건을 B라고 하면 A 교집합 B는 뭐예요? 지금 공사건입니다. 이럴 때 이 두 개를 무슨 사건이다 라고 하냐면 배반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마지막입니다. 여사건인데요.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A가 일어나지 않는다, A의 컴플리먼트를 써서 A의 C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이게 여사건이라는 뜻이에요. A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실 집합에서 배웠습니다. 자, 전체 S라는 집합에 1부터 6까지 주사위를 던졌을 때 1부터 6까지라는 사건이 있고 짝수가 나올 사건은 2, 4, 6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되죠? 밖에는 1, 3, 5가 있겠죠. 이때 A의 여사건은 뭐라고 한다? 이렇게 1, 3, 5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사건은 우리가 여집합에서 다 배워봤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시행과 사건,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다 알았는데요. 중요한 건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은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특히나 배반사건의 정의예요. 교집합이 뭐다? 공집합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